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예, 저기 뭐야, 아드님이 많이 착하시다고. 네. 저기 뭐, 옥수수 수염차, 뭐, 복숭아, 뭘로 드릴까요? 아, 복숭아. 예. 저는, 그냥 어영부영하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한국 여자들 만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에 별 딱 있고 또 네.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서풀리 그 했다가는 나중에 비또 사용. 이건 맞아.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우리 시집 동네도 세 사람이나 해가지고는 다 갚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한배 부부잖아요. 베트남, 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7년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마담들 있잖아요. 베트남의 마담. 그런 사람들한테 여자를 소개를 받잖아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이제 신부들을 다 인터뷰해보고, 이 사람이 댐댐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파악하고서는 제가 진행을 다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진행을 해서 도망간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24세 이상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여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넘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맞아요. 베트남 여성들이 24세가 넘어야지 자기가 이제 생각이 좀 깊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여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드님 나이가 52세야. 근데 뭐 24세 이렇게 매칭을 한다?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매칭을 할 나이를 찬다라 하면은 29살에서 30 초반. 요 정도 돼야지 그렇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력을 잘 안 해. 근데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님이 우리 엄마는 이런 음식을 되게 좋아하지, 우리 엄마는 생일날 꽃 받는 거 좋아하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해 주면서 아내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 그거를 사랑을 받은 거를 그대로 또 이렇게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뭐 때문에 삐졌어. 그러면 그 삐짐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우리 와이프가 이래서 삐졌구나. 그러면 그 삐진 것도 풀어줄 수 있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대화조차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실 거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부들을 소개할 때도 보면 근본 없는 여성을 소개 안 해요. 근본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자, 나이는 찼어. 근데 일을 안 해. 그런 여자를 내가 소개를 하게 되면은, 집만 되는 거예요, 집만. 근데 내가 베트남에서도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런 신부를 만약에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분에 맞춰가지고서는 남편이 열심히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한국 생활 잘 할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정말 이제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럼 외롭잖아. 그러면 외롭지 않게끔 편안하게 대화도 잘 해주고, 너 뭐 불편한 거 없니? 뭐 이러면서 좋게 좋게 해주게 되면 아내가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뭐 남편도 무뚝뚝하고 시어머니는 잔소리하고 이러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예. 이제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예. 이장원 저기에서 원장님. 예. 예.
아이고 장애가 늦었네. 우리 아들도 장애가 좀 늦었어. 늦었어.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형이 53이에요, 53. 53인데, 제가 30 초반 여성 있잖아요. 34살. 네, 그 여성이랑 이제 결혼해서 지금 임신 7개월 차예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좀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이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것도 본인이 나름 노력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제 카페에 보면은, 제가 이제 결혼시킨 사진들도 다 있고 하거든요. 제 카페 가입 안 하셨죠? 아직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만약 한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지 넘어가서 맞선 보고 바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베트남을 2번을 가지만 저희는 3번을 가요. 3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신부를 만나러 우리가 넘어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인터뷰 해보고 했을 때, 내가 감당이 참 되는 아가씨인 것 같다, 참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분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라고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현지에서 한 4박 5일 정도 현지 데이트를 해보시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갓집에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저희가 만나려고 합니다. 하고서 이제 양가 어른들한테 동의를 다 얻은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건강검진, 범죄 경력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번역 공증하면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10에서 15일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에 출국을 하게 되면 이제 짐 다 풀고 처갓집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날 밤 보내고 나머지 이제 자유시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서류만 딱 집어넣으면은 서로 부부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은 이 서류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좀 기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3차에 올라가면 이제 베트남 혼인 사인을 딱 해요.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 혼인신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남편분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류를 갖고 오면은 제가 이제 그 번역 공증을 다 해서 남편분한테 주게 되면 이제 남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부는 이제 한국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그리고 이제 한국어 그 교육비 요거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비자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럼 지금은 8개월인데 내년 되면은 1년으로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52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2개월이든 3개월에 한 번씩 신부 배란에 맞춰서 올라가서 합방하고 임신부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약금은 300만 원, 그리고 현지 넘어가면은 중도금 1,400만 원, 그리고 이제 결혼 다 하고 첫날 밤 보내고 한국 들어오면은 잔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만을 해가지고 만을 저거 하면은 그 사람이 뭐야 책임을 지게끔 딱 그거를 베트남 법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법을 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왔는데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유경험자잖아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제 신부하고 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 데이트를 해보면
남자가 딱 봐도, 아,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연락을 잘 안 한다든지,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선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람이면은, 당연히 한국에 와도 다 조건 때문에 결혼하고, 외국 인적 받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우리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처형도 한국에 살고 있어요. 국적 다 있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부를 소개를 할 때 아드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신부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잘 살아야지 제 회사가 더 이름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허튼 말 안 해요. 그냥 목숨 걸고서는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드님한테도 그 카페를 가입을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딱 그거야. 잘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지금은 제가 동영상 같은 걸 찍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성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돌잔치 있으면 돌잔치 갔다 오고, 결혼식 있으면 한국에서 결혼식 가면 또 갔다 오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찍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남기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신부, 교육비, 기숙사비, 이 부분이 이제 $2,000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부 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4, 50만 원씩 용돈을 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신부한테 그 얘기는 해요. 네가 만약에 결혼하기 싫어서 파혼을 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은 다 물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이 부분에 만약에 얘네들이, 그런 계약을 딱 예. 그거 하고. 네, 그래서 어차피 결혼 비용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차를 넘어갔어요. 그럼 한 300만 원 돈을 써요. 근데 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이 비용만 추가적으로 내고 다시 재진행하면 돼요. 왜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니까. 비싼 게 서류비, 결혼비 이런 부분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제 우리는 걔네들한테 계약서를 써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안 해줬다. 그러면은 제 돈이라도 뱉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쓸 정도면은, 여자가 이거를 다 안내를 하고 쓸 정도면은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제 남성분들한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1차 때 우리가 현지를 길게 맞선을 진행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댐댐이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네. 잠시만. 좀 갑자기 안 근데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다 보내드려요. 이제 1차적으로 신랑분하고 매칭이 가능할 사람을 제가 프로필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로 넘어가요. 근데, 잠시만. 네네네. 우리가 이제 현지 넘어가서 1차적인 여성분을 만나보고, 아,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지에서 신부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남자 마음을 잘 알잖아요. 딱 봐도 정말 사람 괜찮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1차에서 제가 이제 소개한 여성들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 한다면 너무 어리면은 예, 맞아요. 조금. 아예 어린 여자는 전 소개 안 해요. 예. 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기가 쉽다. 예, 가기가 쉽다. 예. 그래서 제가 30 초반 요 정도가 딱 맞아요. 그렇지. 네. 자, 그것도 뭐한 30, 네 맞아. 30, 그거든. 나이가 이제 그하게 비슷하게 그쵸. 어느 정도 그래야지 이게 같이 맞아. 차이가 뭐 많고 너무 어리다 이러면은